안녕하세요. 새 비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신비한 비디오에서 보라색 드레스를 입은 외로운 여성이 침착하게 걸어가면서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비일상적인 것을 만나면 표정이 바뀝니다. 놀랍게도 바로 그 순간 한 어린아이가 마치 그 장소로 순간이동된 것처럼 갑자기 나타납니다. 이 기이한 사건은 순간이동으로 알려진 현상에 대한 질문을 불러일으킵니다. 여자가 무서워서 도망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지만 그 대신 그녀는 아이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갑니다. 이것이 실제로 직장에서의 순간이동이 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의 얼굴을 전혀 볼 수 없다는 점도 특이하여 이 세상에서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이 채널이 처음이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비디오 장면을 믿는다면 예수상이 눈을 뜨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매우 기적처럼 들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예수가 지상에 다시 오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예수께서 심판날에 재림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상은 미국 오하이오주 어딘가에 있다고 하며 댓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건이 거룩한 기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단지 비디오 편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비디오 영상에서 우리는 어머니 마리아의 또 다른 동상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 동상들이 잔디밭 한가운데에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 비디오가 가짜라고 생각하시나요? 로스웰 UFO 사건은 아마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논란이 많은 사건일 것입니다. 1947년 7월 초 뉴멕시코주 로스웰 근처의 목장에 미확인 물체가 추락하여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외계 생명체에 대한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처음에 미 육군 공군은 보도 자료를 발표하여 비행 디스크를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 만에 군은 성명을 철회하고 회수된 물체가 기상 관측 풍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년에 걸쳐 상충되는 보고서와 음모론이 등장하여 군이 추락의 진정한 본질을 은폐했으며 회수된 잔해는 실제로 외계 우주선에서 나온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그 후 수십 년 동안 로스웰 사건은 UFO 애호가, 연구자, 회의론자 모두에게 초점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민간 및 군사기관에서 조사했으며 수많은 책, 다큐멘터리 및 언론 보도에서 이 주제를 탐구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로스웰 추락 사고가 소련의 핵실험을 탐지하기 위해 고안된 프로젝트 모글이라는 극비 프로젝트에 사용된 기상관측 풍선과 관련이 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너 파티는 1846년 캘리포니아로 출발한 개척자 그룹이었습니다. 조지 도너와 제임스 F. 리드가 이끄는 이 그룹은 서부에서 더 나은 삶을 추구하던 여러 가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수많은 도전에 직면했고 결국 악천 후, 잘못된 의사결정, 여행 중 지연으로 인해 시에라 네바다 산맥에 자초되었습니다. 혹독한 겨울 날씨와 식량 부족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죠. 그들은 몇 달 동안 산속에 갇혀 극한의 추위와 굶주림, 질병을 견뎌야 했습니다. 물자가 떨어지고 희망이 줄어들자 그 집단의 일부 성원들은 살아남기 위해 식인 풍습에 의존했습니다. 패티 리드는 도너 파티의 회원이었던 어린 소녀였습니다. 패티가 끔찍한 상황에 직면하자 패티의 가족은 패티에게 짐을 덜어주고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장난감을 버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패티는 작은 인형을 스커트 속에 몰래 숨기고 있었습니다. 패티 리드의 인형은 결국 그녀의 가족에 의해 요새에 기증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인형은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에 있는 역사적인 기념물인 서터스 포트의 유리 케이스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많은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탄자니아의 올드바이 협곡은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입니다. 197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 협곡은 길이가 48km, 깊이가 90m에 달하며 우리 조상들이 그 시대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수많은 초기 증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협곡은 1959년 메리 리키와 그녀의 남편 루이스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약 21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수백 개의 화석화된 뼈와 석기가 발견되었습니다. 대부분은 호미니니를 포함한 여러 멸종된 휴머노이드 속 화석입니다. 그러나 사자, 코끼리 및 영양과 같은 동물의 화석도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류 조상들이 식량 자원을 얻기 위해 야생 포식자와 경쟁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증거 때문에 인간은 아프리카에서 진화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올드바이 협곡은 여전히 탐험 중이며 때때로 새로운 미스터리가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델리아 녹스는 23년 동안 허리 아래가 마비된 후 다시 걸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여성입니다. 그녀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교회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음주운전자가 그녀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1987년 성탄절에 있었던 일이었고 그 후 23년 동안 그녀는 다시는 걸을 수 없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죠. 목사님 모리스가 그녀를 그에게 오라고 초청했을 때 그녀는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영적 치료사와 만남 후 그녀는 그녀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하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보고합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다리의 감각이 기적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녀는 일어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초저연족 현상 조사관이 상당히 크고 빛나는 푸른 머리를 가진 외계인이 고속도로 위를 맴도는 비디오를 캡처했다고 주장합니다. 앤서니 초이는 2016년 8월 22일 페루 파차카막 주유소 밖에 나타난 존재와 그의 팀이 어떻게 그 존재를 쫓았는지 이야기합니다. 앤서니와 그의 목격자들에 따르면 그 푸른 존재는 키가 대략 50cm였고 머리의 돔에서 빛나는 푸른 빛이 뿜어져 나오는 붉은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존재가 고속도로로 들어섰을 때 다가오는 트럭 한 대가 나타나더니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몇 초 후 그것은 다시 나타났고 앤서니는 이것이 그 존재의 순간이동 능력의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믿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가족과 함께 휴가를 보내며 아름다운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데 비디오 영상을 다시 본 후 갑자기 오싹하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비디오를 다시 보기로 결정한 이 가족에게 일어난 일이며 남자가 어린 아들을 수영장 가장자리에 놓으려고 할 때 우리는 신비한 손을 봅니다. 보셨나요? 수영장에 나오는 것 같은 신비한 손이 어린 소년의 다리를 만지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이 비디오에 대한 많은 정보를 찾을 수 없었으므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손이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2014년 3월 8일 말레이시아 항공 MH370편 실종 사건은 현대 역사에서 가장 수수께끼 같은 항공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승객과 승무원 239명이 탑승한 이 비행기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중국 베이징으로 향하는 정기 비행 중 레이더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항공기는 이륙 후 약 38분 후 항공교통관제소와 마지막으로 교신했습니다. 그런 다음 계획된 경로에서 벗어나 말레이시아 반도 쪽으로 되돌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인도양과 동남아시아의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수색 및 구조 작업이 시작되었지만 처음에는 비행기의 잔해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증거의 부재와 상충되는 보고서 및 추측 이론이 결합되어 실종을 둘러싼 대중의 관심과 추측이 상당했습니다. 사건 이후 몇 년 동안 MH370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일부 잔해가 주로 인도양 서부 해안을 따라 다양한 위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잔해가 발견되면서 비행기가 실제로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정확한 실종 경위와 원인은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귀신이 들릴 수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자동차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골든 이글 리미티드 에디션은 일련의 비극적인 사건에서 그 역할로 인해 악명을 떨쳤습니다. 수년에 걸쳐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접촉한 사람들의 조기 사망에 책임이 있음을 시사하는 수많은 보고서와 이야기가 유포되었습니다. 최소 14명이 이 차의 희생자가 되어 유령이 나오는 차가 되었습니다. 14건의 사고 중 3건은 경찰관이 운전석에 앉아있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지푸라기였습니다. 경찰은 그 차를 처분하기로 결정하고 앨런 부부라는 현지 가족에게 주었습니다. 더 많은 희생자가 벼락에 맞거나 더 나빴습니다. 2008년에 한 아이가 차를 만지고 나서 미쳐버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시비우 사본은 우리 조상들이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성취했다는 것을 시사하는 또 다른 발견입니다. 전체가 독일어로 쓰여진 이 450페이지 분량의 원고에는 액체 연료와 같은 고급 도구 및 기술에 대한 정보와 디자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흥미로운 내용은 3단 로켓과 유인 로켓 비행에 대한 세부 정보입니다. 이제 이것에 대해 무엇이 이상한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본이 거의 500년 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상한 것입니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이 사본은 1550년대에서 1570년 사이에 콘라드 하스라는 군사 기술자가 쓴 것으로 추정됩니다. 역사가들은 그가 페르디난트 1세가 통치했을 때 오스트리아 제국의 무기고의 수장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콜라드 하스가 실제로 그 계획을 실행할 수 있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1550년 12호에서 로켓이 실제로 발사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다음 이벤트는 파티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람들은 아마 당신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2017년 10월 17일 중국 남부 광둥성에서 한 자동차 운전자가 빨간 신호등에 멈춰섰을 때 몇 초 후 크레인이 그의 차 위로 떨어졌습니다. 도로에 있는 다른 차들은 아마도 끔찍한 것을 목격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 운전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남성이 입은 유일한 부상은 오른쪽 발목이 부러진 것뿐이었습니다. 그의 차는 완전히 파괴되었지만 남자의 어깨에는 분명 천사가 있었고 그가 살아남은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숲속을 헤매던 개를 찾고 있었는데 촬영 중 소년이 실수로 섬뜩한 것을 포착했습니다. 이 일은 영국 대본의 프린스타운 근처에서 위치한 거대 숲인 위스트먼스 우드에서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영상을 검토했을 때에야 그들은 나무 뒤에서 어두운 형체가 나타났다가 다시 사라지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민속학에 따르면 이 숲에는 난쟁이 요정, 영혼, 심지어 악마와 같은 초자연적 존재가 살고 있다고 믿어집니다.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일반적으로 숲의 고대나무 사이를 돌아다니는 인물, 위스트맨에 관한 것입니다. 현지 이야기에 따르면 순진한 여행자를 숲으로 유인하여 다시는 볼 수 없는 장난꾸러기 난쟁이 요정을 만났다고 합니다. 섬뜩한 유령, 이상한 빛, 숲에서 나오는 으스스한 소리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 따르면 이 소녀는 나무 뒤에서 나오는 위스트맨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이 존재가 나타나면 마치 자연 그 자체가 숨을 죽이고 있는 것처럼 얼음 같은 오한과 섬뜩한 침묵의 흔적을 남깁니다. 공기는 형언할 수 없는 부패의 냄새로 가득 차고 나무들은 보이지 않는 짐의 무게에 짓눌려 구부러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다리는 무언가에 도달할 수 없을 때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그러나 이 비디오의 사다리가 하는 일은 꽤 이상해 보입니다. 영상은 2013년쯤 유튜브에 업로드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다리는 3분 동안 스스로 걸었습니다. 물론 문제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입니다. 댓글에 있는 누구도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다리가 빙이 되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어떤 사람들은 바람 때문일 거라고 말합니다. 이 사다리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당신의 이론은 무엇인가요? 개인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당신의 의견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7월 미국 의회는 미확인 비행물체를 둘러싼 증가하는 증거와 그 잠재적 영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역사적인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청문회는 군인, 조종사, 정보관리들을 포함한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 의해 보고된 최근의 일련의 UFO 목격 및 만남에 의해 촉발되었습니다. 몇몇 증인들은 사진, 비디오, 레이더 데이터 등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일부 목격자들은 북한 정부가 인간이 아닌 생물학적 물질을 보유하고 있으며 UFO에 대한 정보를 숨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문회의 핵심 증인 중 한 명은 전직 국방부 직원이자 내부 고발자인 데이비드 그루시였습니다. 그는 전직 군 조종사들과 함께 증언하고 UFO 목격 및 만남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청문회에서 증인과 의원들은 이러한 미확인 비행물체가 국가안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양측은 이들이 영공 보전과 국방의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능력과 의도를 이해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외계인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계인이 지구를 방문했다고 믿나요?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전화번호 0888-888-888은 3명의 연속 소유자의 불행한 운명으로 인해 저주받은 불가리아 전화번호로 악명을 얻었습니다. 도시전설에 따르면 이 번호가 배정된 각 개인은 10년 이내에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 번호의 첫 번째 소유자는 2001년에 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전화번호에 붙어있는 신비한 명성에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 숫자의 다음 두 소유자는 둘 다 폭력적인 죽음을 맞이한 범죄 조직의 보스였습니다. 두 번째 주인이 총에 맞았다고 주장하면서 전화번호를 둘러싼 미스터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숫자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소유자 사이의 유사성은 관심을 끌었고 성장하는 전설에 추가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숫자 자체가 어떤 악랄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그 숫자가 저주를 받았으며 감히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어두운 운명을 가져다 주었다고 제안하기까지 했습니다.
원시적인 도구를 사용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네안데르탈인이 실제로 지능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연구자들은 그 반대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네덜란드의 샌드모터 해변에서는 약 5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고대 접착제처럼 보이는 흔적이 있는 석기가 발견되었습니다. 연구가들은 그것이 라인강이나 매지강에 의해 씻겨 내려간 다음 부캐로 흘러들어가 접착제를 잘 보존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접착제는 자작나무 타르로 만들어졌습니다. 자작나무로 타르를 만드는 것은 선사시대에 사용되었던 힘든 과정입니다. 신중한 계획과 일련의 프로세스가 필요하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네안데르탈인이 모든 계획과 다른 단계를 수행했다는 것을 의미하였는데 이것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그들의 지능이 연구자들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았을 것을 의미합니다. 성체 성사의 기적은 전세계 카톨릭 신자들과 기독교인들이 보고하는 종교 행사입니다. 성찬식에 사용되는 빵인 축성된 주인은 기적적인 속성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적적인 속성은 종교 문헌과 구전 전통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여러 세기에 걸쳐 그러한 사건들이 많이 보고되어 왔는데 그 가운데는 숙주가 살아나 피로 변하거나 오랜 기간 동안 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기적 중 하나는 8세기 이탈리아의 란치아노에서 한 사제가 성주가 육체적인 살과 피로 변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일어났습니다. 폴란드와 멕시코를 포함한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보고되었습니다. 이 영상에서 한 남성은 그것이 하트로 변해 움직이기 시작하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도 했습니다. 일부 회의론자들은 그것을 미신으로 간주하지만 많은 신자들에게 그것은 그들의 신앙과 신과의 연결을 강화하는 삶을 변화시키는 경험입니다. 눈 오는 날 산을 올라 아래를 내려다볼 때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것은 전설에서 튀어나온 거대한 생물입니다. 이것은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 있는 커뮤니티 스커미시에 있는 작은 친구들에 의해 촬영되었습니다. 소년들은 원래 그것을 친구들에게 공유했지만 이 비디오가 여러 사람의 흥미를 끌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생물체의 정체는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소년들은 왜 그것이 사스쿼치라고 믿는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제시합니다. 생물이 움직인 눈 덮인 배경 덕분에 우리는 그 경로를 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생물체는 이족 보행을 하는 것처럼 보였으며 소년들에 의하면 짧은 시간에 상당한 거리를 이동했다고 합니다. 소년들은 약 300m의 가파른 절벽 꼭대기에 있었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서 그 생물을 쫓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만약 인간이었다면 적절한 장비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험난한 지형을 혼자서 탐색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가 캐나다의 외딴 지역에서 카메라에 사스쿼치를 포착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구에 외계 생명체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큰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수년에 걸쳐 수많은 UFO 목격담이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가짜일 가능성이 높지만 그중 극히 일부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2011년 닉 브린트라는 호주 남성이 물 위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들고 두 개 검은 물체처럼 보이는 것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에 따르면 이 영상은 뉴칼레도니아 반도의 수도 누메아에서 촬영되었습니다. 만약 외계인이 존재한다면 그들은 탐험할 외딴 것을 찾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행히도 카메라의 배터리가 어느 시점에서 소모될 수 있기 때문에 비디오 영상은 매우 짧습니다. 이 비디오는 한 번도 폭로된 적이 없으므로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것은 큰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이 두 개의 검은 물체가 무엇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UFO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엇일까요? 폴라레스 UFO 플랩은 1977년에서 78년 사이에 브라질 콜라레스의 해안말에서 발생한 일련의 UFO 목격 사건을 말합니다. 1977년 10월 콜라레스 주민들이 하늘에서 이상한 빛과 정체불명의 비행물체를 신고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목격자들은 빛나는 구체와 원반 모양의 우주선이 자신들을 향해 광선을 방출했다고 설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상을 포함한 신체적 영향을 보고했는데 이는 빔으로 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격담이 계속되자 브라질 공군이 개입하여 비행 접시 작전으로도 알려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군부는 위랑계 홀란다 대위가 이끄는 장교단을 파견해 증거를 수집하고 목격자를 면담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콜라레스에서 80명 이상의 사람들이 신비한 광선의 표적이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일시적인 마비, 기억상실, 심지어 혈액 배출을 포함한 다양한 영향을 보고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너무 무서워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금속판을 착용하고 거울을 들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시체 신부 마네킹으로도 알려진 라 파스쿠알리타는 멕시코 치와와에 있는 라 포플라 신부 가게에서 유명하고 섬뜩한 디스플레이입니다. 마네킹은 눈에 띄는 생생한 외관과 그 기원을 둘러싼 신비한 소문으로 인해 악명을 얻었습니다. 현지 전설에 따르면 라 파스쿠알리타는 가게의 원래 주인의 사망한 딸과 매우 닮았다고 합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그녀는 1930년대에 숙련된 장인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생생한 외모와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사실적인 특징은 보존된 인간의 시체를 사용하여 구현되었다고 합니다. 가게 주인의 딸이 결혼식 날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슬픔에 휩싸인 그는 딸의 시신을 보존하고 추모의 의미로 신부 가게에 전시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설은 수년에 걸쳐 지속되어 호기심 많은 방문객과 관광객을 신부 가게로 끌어들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유리눈과 생생한 얼굴 특징을 가진 마네킹이 살아있는 사람과 놀랍도록 닮았다는 사실에 매료됩니다. 로렌스 오툴은 노르만족의 아일랜드 침공 동안 평화를 증진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1225년 교황 호노리오 3세에 의해 시성되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무덤에서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의 심장은 더블린의 크라이스트 처치 대성당에 기증되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3월에 도난당했다고 합니다. 여러 이야기에 따르면 도둑은 심장을 훔치기 전에 밤에 대성당에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2018년 피닉스 파크에서 마침내 회수될 때까지 수년 동안 도난 사건이 조사되었습니다. 도둑들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들은 삼장이 자신들을 저주하고 가족들에게 병을 일으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엄마들에게 놀라운 통계는 모든 아기의 3분의 1이 탯줄을 목에 감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사건에서 일어난 일은 매우 기괴합니다. 탯줄이 아기의 목에 6번 감겨 있었지만 아기는 안전하고 건강하게 태어났다고 합니다. 탯줄은 엄마의 자궁에서 아기를 살아있게 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기적의 아기로 알려진 이 아기는 중국 후베이 성의 이창중앙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탯줄의 길이는 90cm로 놀랍게도 평균 탯줄보다 40cm 더 길었습니다. 길이가 아무리 이상할지라도 그것은 정확히 그의 생명을 구하고 출생 후에도 그를 살아있게 한 것입니다. 의사들은 의학적 기적을 목격하기 위해 아기 주위에 모여들었고 수십 년 동안 일하면서 이런 기적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기가 당신의 집이고 보안 카메라가 이것을 포착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본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습니까? 영상의 설명에 따르면 이 영상들은 2018년 12월 멕시코 시우다드 네사우 알코요틀 어딘가에서 촬영되었습니다. 수수께끼에 빛나는 금속 물체가 길 건너편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도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더욱 불안한 것은 그것이 다른 날에 관찰되고 다른 각도에서 촬영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상을 올린 사람에 따르면 그것은 금속 물체로 변신할 수 있는 외계 생명체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었고 왜 밤에만 보안 카메라에 포착되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터넷에서 다음 비디오를 여러 번 보았고 당신에게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 징타이의 어딘가에서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2대의 자동차가 신비하게 들어올려졌을 때 일어났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2대의 자동차가 갑자기 몇 초 동안 공중으로 떠오르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댓글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비디오 편집을 통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검은색 차가 멈춘다는 사실은 매우 믿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수십 명의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며 도망쳤습니다. 이 지점에서 이상한 중력이 일어나 자동차를 들어올린 것은 아닐까요? 중국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처음은 아니지만 평화롭게 운전할 때 아무도 이것을 경험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건이 진짜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팔콘호수 사건은 1967년 5월 20일 캐나다 매니토바의 팔콘호수 근처에서 일어난 놀라운 UFO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캐나다의 산업기계공인 스테판 미알락과 근접조우로 인한 신체적 상해를 수반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스테판은 팔콘호수 근처에서 광물을 탐사하던 중 하늘에서 시가 모양의 물체 2개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물체 중 하나가 근처에 떨어졌고 그는 호기심에 그것에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는 물체가 따뜻한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며 해치와 수많은 구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안에 있는 존재들과 의사소통을 시도한 후 스테판은 뜨거운 공기나 가스가 폭발하여 그의 옷에 불이 붙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는 가슴과 복부에 화상을 입었는데 상처는 격자무늬 같았습니다. 사건 이후 그는 치료를 받았고 그의 부상 정도는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스테판은 캐나다 왕립 기마경찰과 캐나다 왕립 공군을 포함한 다양한 기관의 수사관들과 광범위한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많은 당국이 이 사건에 연루되었지만 불행히도 그에 대한 해답은 거의 얻어지지 않았습니다. 영화 그리스도의 순환의 세트장은 여러 가지 기괴하고 특이한 사건으로 둘러싸여 있어 일부 사람들은 프로덕션이 저주받았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사건 중 하나는 낙뢰와 관련이 있습니다. 영화에서 예수 역을 맡은 주연 배우 짐 카비젤은 산상수훈 장면을 촬영하는 동안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벼락을 맞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스태프 존 미칼리니도 촬영장에서 벼락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벼락 외에도 다른 사고와 부상이 발생했습니다. 짐은 영화에 사용된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다가 어깨가 탈구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는 또한 한쪽 눈이 붓고 장기간 감은 상태로 일한 결과 심한 편두통을 겪었습니다. 게다가 영화 개봉의 여파는 배우에게 더 큰 도전을 가져다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력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할리우드의 블랙리스트에 올랐으며 기회가 줄어드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는 매년 25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아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 중 하나입니다. 현지인들은 앙코르와트 사원이 신과 거인에 의해 지어졌다고 말합니다. 역사가들에 따르면 이 도시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도시 중 하나였으며 아마도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살았을 것입니다. 1400년대 동안 사람들은 역사가들이 아직 결정할 수 없는 이유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그토록 번영하던 도시를 떠났을까요? 일부 이론은 그 지역의 기후변화 때문에 장소가 버려졌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여전히 완전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프라홀라드 자니라는 남자는 어렸을 때 영적인 지도와 명료함을 찾아 집을 떠났습니다. 그는 인도 구자라트의 바나스칸타 지역에 있는 암바지 사원 근처의 동굴에 갇혔습니다. 몇 년 후 그는 음식이나 물 없이도 살 수 있는 놀라운 사람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80년 동안 이러한 자원 없이 살았고 결국 91세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야니는 일생 동안 신자들뿐만 아니라 과학계로부터도 많은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도 그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연구기관인 디파스는 그의 주장을 조사하기 위해 보안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믿을 수 없는 것이었는데 남자는 진실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 따르면 그는 굶주림과 물 제한에 이상하게 적응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신도 무서운 이야기를 아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동영상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더 많은 동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에서 하나를 클릭하거나 채널을 살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